자, 이 전 단원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2차 방정식과 그 실근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걸 배우고 나면 뭘 배울 거냐면 저 뒤에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요 세 개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왜 단원이 다 다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응용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응용하는 과정을 일일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단원이 다른 거고요. 예. 2차 함수의 그래프만 잘 이해하시면 2차 방정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걸 좀 생각하시고요. 이건 이미 알고 계시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t의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지느냐라고 했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도 중요하지만 이게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난다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놈하고 y는 0 y는 0이라고 쓰지만 얘는 실제 의미가 뭐예요? x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둘을 연립하면 뭐가 얻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y 대신 0을 대입하기 때문에 대입법에 의해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얻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그럼 x의 값이 2개라면 x축과의 교점이 2개인 거고 x의 값이 1개라면 x축과의 교점이 1개인 거고 x의 값이 실수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x축과의 교점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좌표 평면은 x축도 실수의 축이고 y축도 실수의 축이기 때문에 실평면이라고 불러요. 실수, 실수의 순서상만 존재한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허근이라는 것은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이 안 돼요. 알겠지? 그러면 이걸 미로 짐작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만약에 판별식을 구해봤는데 저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봤는데 판별식이 죄송합니다.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얘들아 이때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 서로 다른 두 실근 간다고 쓸 거냐? 그러면 안 돼. 그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우린 2차 방정식 통해서 뭘 알고 싶냐면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면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2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면 2차 함수가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라면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잖아요. 중근이면 2차 함수의 그래프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접하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기 때문에 x축과 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만난다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때는 x축에 접한다. 세 번째, 판별식이 음수라고 하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되셨나요? 됐어요? 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봐라 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보세요. 2차 함수는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방정식도 만들고 이런 부등식도 만들고 이런 부등식도 만드는데 이거의 해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만 가지고요? 이 판별식의 부호만 가지고. 그러니까 저 판별식의 부호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위치 x축과의 교점만 헤아리면 방정식에 해도 할 수 있고 부등식에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를 제가 편의상 표로 그릴 건데 너무 예쁘게 그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적당히 그리세요.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좀 쉬워가지고 이렇게 그리는데 여러분 그냥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저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전 템빨이니까요. 그냥 이 태도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내용물이 중요한 게 내용물만 잘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 2차항 기수는 양수일 때만 기준으로 할 건데 음수일 때는 그만 안 하냐? 음수일 때는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양수일 때만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와 판별식이 0인 경우와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를 간략하게 밑에다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여기다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방정식 fx는 0의 해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여기서는 fx가 0보다 크다 부등식이죠. 이놈의 해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여기서는 fx가 0보다 작다의 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런 그 칸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제가 지금 쓰는 것만 적당한 위치에 나열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x축과 몇 개의 교점을 간다고 했어요? 친구들 몇 개의 교점 간다고 했어요? 2개의 교점 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게 양수니까 이때 각각의 절편을 알파, 베타로 잡을게요. 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이러면 이때 해는 뭐가 돼요? x는 알파하고 베타가 되죠. 맞아요? 일단 지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나서 나중에 적어도 돼요. 알겠죠? 저를 보세요. 자, fx가 0보다 크다. 이거의 뜻을 제가 분명하게 해둡니다.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fx라는 건 뭐예요? x좌표냐 y좌표냐? fx라는 건 뭐예요? x좌표야 y좌표야? 아니 이게 대답을 못할 일입니까? 함수 y는 fx라고 하면 fx는 x좌표입니까? y좌표입니까? 야, 함수 y는 fx라고 y가 fx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fx는 x좌표입니까? y좌표입니까? 아, 미쳐버리겠네. y는 fx라고 y는 fx라고 얘 x좌표겠니? y좌표겠니? y좌표예요. y좌표.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y좌표가 0보다 큽니다 라는 얘기인데 y좌표가 0보다 큰 누구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x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x에 관한 부등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이거의 뜻은 뭐냐면 y좌표가 0보다 크게 만드는 x들을 다 구해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저 그림에서 보면 y좌표 0보다 큰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이 그래프를 만드는 x는 누굽니까? 알파보다 작은 x와 베타보다 큰 x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 해가 뭐냐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또는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아직 이런 표기 익숙하지 않으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해하셨나? 한 번 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y좌표가 0보다 작게 하는 x들을 다 찾아보렴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상에서 y좌표가 x보다 작으면 x축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 부분에 그래프를 만든 x는 누굽니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x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면 일단 적어봐요. 지금까지 제가 적은 거. 이 정리라고 지금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영준이 다 적었어? 네. 잘했어요. 혜진이 다 했어? 아니요. 많이 남았어? 얼마 안 남았지? 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를 생각해 보세요. 방정식과 부등식 해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그래프는 판별식이 0이라고 했으니까 x과의 교점이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이려면 접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한 점에서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이때 이걸 알파라고 보자. 한 점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 있잖아. 왼쪽에 있는 그래프 있지? 이게 이렇게 위로 움직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접하는 순간이 온다고. 이때를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죠? 더 올라가면 안 만나겠죠? 네, 그래요. 네. 이때 x는 알파밖에 없고요. 얘를 중근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근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 이거 근 몇 개라고 해야 돼요? 두 개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 몇 개라고요? 두 개예요. 알았니?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그런데 교점 몇 개냐고 물어보면 몇 개라고 해야 된다고? 이거 한 개라고 말해야 됩니다. 두 개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점이라는 것은 위치고 위치가 같으면 하나의 점으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 해는 뭐가 되겠니? 0보다 큰 부분은 여기도 0보다 크고 여기도 0보다 큰데 여기만 0보다 크지 않지. 0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x가 알파만 아니면 해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부등식 해는 x가 알파가 아닌 실수가 됩니다. 그럼 0보다 작다는요? y좌표가 0보다 작은 x축 아래에 있는 점이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이때 부등식은 해가 없다. 해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만약에 판별식이 음수다라고 하면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붕 뜨게 돼요. 이러면 그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죠. 자, fx가 0보다 큰 x는 뭐냐? 야, 그래프 자체가 x축 위에 있으니까 모든 y좌표 0보다 크죠.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해는 모든 실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은 거 여전히 없죠.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는데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모든 실수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그럼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이네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부등식이겠네요. 어떤 x에 대하여도 성립하는 부등식이겠네요. 이런 부등식은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부등식이라고 하냐면 안타깝게도 항부등식은 아니고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등식이요? 절대 부등식이요. 여러분들이 풀어서 해를 구하는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이 아닌 거예요. 조건 부등식이라고 명칭 따로 있어요. 알겠죠? 나중에 구분하시게 될 거고 얘 이름이 뭐냐면 절대 부등식이다.
절대 반지 아니고요. 예. 절대 부등식입니다. 예. 절대 부등식은 등식에서의 뭐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항등식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오히려 항등식을 절대 등식이라고 불러볼 만한데 굳이 그렇게 부르진 않더라고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쉽게 헷갈리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판별식이 양수고 0이고 음수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판별식이 점점 커지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더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근데 이거의 진짜 그래프의 위치를 알아보려면 뭘 보면 되냐? 저 fx가 2차 함수니까 표준형 고쳐보면 되겠냐? 자, 표준형 한번 고쳐볼게요. 표준형 고치는 거 다 훈련돼 있죠? 훈련돼 있잖아요? 얘가 표준형이죠? 조금만 더 만져보면 이렇게 된다고 중3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여기 분자 보이니? 놀랍게도 누가 들어있니? 판별식이 들어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판별식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내려오는 거다.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판별식하고 아주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네요. 그죠? 상관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서 판별식이 커질수록 내려오는 게 맞죠, 그래프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경우에 판별식이 크면 클수록 점점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로 볼록이면 이 A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히려 위로 볼록인 보험수는 판별식이 클수록 위로 올라가게 돼요. 아니? 그죠? 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좀 좋겠거든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판별식이 뜻하고자 하는 바는 그냥 단순히 뭐라고 했어요? X축과의 교점의 개수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방정식의 실근의 관점에서.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면 2개, 0이면 접한다. 음이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판별식이 커지면 위로 올라가고 뭐 작아지면 아래로 내려오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점의 개수의 관점에서만 보세요. 알겠죠? 알았지 친구들? 고마워. 다 적었죠? 다음 내용 넘어가도 되겠죠?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이 표로 그린 거 있죠?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표를 그리실 줄 알면 제일 좋아요. 알았니? 자, 3번은 예제로 쓰기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하나만 X축과 만난대요. 그 부등식 풀 때 보통은 연립부등식의 관점이라서 모두 X축과 만날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봐요. 하나만 X축과 만난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예, 근데 뭐 걱정하실 건 없어요. 자, 첫 번째 이참수의 위치관계, X축과 위치관계 알고 해서 만약에 저 이참수가 X축과 만나려면 판별식이 어찌 한다고 했죠? 0보다 커야 한다고 했죠. 그냥 만나는 거면 크거나 같은 거죠. 그죠? 두 점이면 큰 거고 그냥 만나는 거면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참수의 판별식을 제가 4분의 D1이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볼게요.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두 번째. 또 이걸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걸 원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등식을 제가 풀어보려니까 저를 잘 보세요. 적는 거 이따 하시고요. 네. 이거를 뭐랄까 아직 적지 말아 보세요. 이걸 푸는데 이 부등식을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냐. 맞아요? 근데 0 되는 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오는데
이게 뭐 0보다 크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작, 크크 작작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거 혹시 들어봤어요? 크크 작작 이런 거? 네, 알았어요? 네. 이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방금 나한테 뭐 배웠냐 니네? 2차 함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여기가 꼭 x에야만 2차 함수로 보이냐? 이거 a에 관한 2차 함수 아니야 친구들아? 그럼 여기를 a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떻게 생긴 2차 함수예요? 2차 계수가 1이잖아요. 아래로 볼록하고 그죠? 예. 네. 판별식을 왜 봐? 꼭지점은 얼만데? 0,-4잖아.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얘가 마이고 얘가 2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만드는 a는 누구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꼭 그림을 그려야만 풀겠냐? 저 그림 머릿속에 못 그리겠니? 저 그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면 손으로 일단 그리시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저거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근해 분리해서 뭐까지 할 거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를 떠올리는 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손으로 안 그리고요. 알겠죠? 움직이고 있는 건 못 그려요. 움직이는 걸 어떻게 그리냐? 근데 머릿속으로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건 당연히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지. 맞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이걸 그리지 말고 이 식만 보고도 아래로 볼록인 걸 생각해서 마이너스 2하고 2구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렇다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니 친구들? 그럼 두 번째 거. 자, 이제 진짜 머릿속으로 해봐. 어떻게 하겠어? 아래로 볼록이고요. x축과의 교점은 마삼하고 0이에요. 아래로 볼록인데 마삼하고 0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누구예요? 마삼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생각했어요? 자, 그림 대충 그려보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하고 여기죠 지금. 맞아 안 맞아? 마삼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a는 마삼보다 작거나 같거나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명백히 겹치지 않는 경우에 또는 대신에 부등식을 풀 때 저 칸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부등식을 푸는 거는 다시 뒤에 부등식 단원에서 2차 부등식 단원에서 나올 텐데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완벽하게 단원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다 똑같은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칼로 썰듯이 단원 구분이 잘 안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세 번째 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뭐 어떻게 하냐? 얘는 인수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식이 복잡하니까. 맞아? 자, a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오니까 반대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니, 친구들아? 되겠지? 그럼 얘가 이게 나오겠잖아. 맞아? 이 부등식에 뭐 나올 거 아니야, 얘들아? 머릿속에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여기 1부터 3까지인 거죠. 이해돼요? 지금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 이게 방법이냐? 2차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2차 부등식의 해는 그냥 읽어오는 거야. 니네가 푸는 게 아니야. 그래프가 니네한테 해를 알려줄 거거든? 그럼 그 해 읽어오는 거야. 읽어오는 거야. 읽어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공통 부분을 구하라고 했으면 니네 이제 뭐 했을 거니? 수직선 상에다가 그래프를 표현했을 거 아니니? 맞아? 예. 그래서 이렇게 a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건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두 번째 건 뭐냐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지금. 물론 또 눈의 관점이지만 그죠? 세 번째 건 뭐냐면 1에서 3 사이인 거잖아요. 이렇게요. 보통은 여기서 모두 공통의 부분을 찾으려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아까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하나만 x축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해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여기는 두 개가 해가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근데 여기는 하나만 해가 돼요. 맞아요? 여기도 하나만 해가 돼요. 여기는 두 개야. 아니지? 여기는 세 개야. 여긴 다시 두 개야. 이런 거 아니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답이 뭐가 나오겠냐면 마3에서 마2까지 하고 0에서 1까지인데 제가 지금 등호를 아직 표시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등호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실수를 적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으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만나는 점이. 그러니까 A 마이너스 3은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해되죠? 마찬가지입니다. A가 0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1 되는 건 문제가 있어요. 1 되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공통 부분을 물어본 문제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수직선을 그려서 수직선에서 읽어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예, 공통 부분이 아니어도 동일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 문제 봐볼게요. 봐도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양이 되고 싶다. 자, 그러면 y가 항상 양이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m 더하기 2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m 더하기 2 x 더하기 4 이게 x에 관계없이 양수가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절대 부등식이 되고 싶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면 왼쪽에 부등호의 왼쪽에 쓰여진 함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문제에서 2차 함수란 말도 없고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란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부터 해보셔야 돼요? m이 마이너스 2일 때 먼저 하셔야 돼요. m이 마이너스 2일 때 저 부등식은 뭐가 되냐면 4가 0보다 크냐 x에 관계없이. 맞아요? 당연하죠. 4는 x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큰 거죠. 그죠?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다라고 하면 얘는 진짜 이제 이차함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이차함수는 아래로 볼록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x축이 여기 있으면 선생님 위로 볼록을 졸라 위에 그리면 되잖아요. 안 돼요. 결국 내려오잖아요. 아무리 위에다 그래도 결국 내려와서 x축 아래로 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왜? 모든 x에 대해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x축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죠? 이해하죠? 예. 네. 그래서 항상 양이란 말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x축 아래로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고요. 그래프가. 얘들 적어놔. 그래프가 x축 위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m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밖에 안 되는 겁니다.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위로 볼록이 되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무조건 x축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해하겠니?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라면 그래프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되죠. 판별식이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음이야? 음이에요.
음이야. 또 위에 있으니까 양이라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교점만 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점의 개수요.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 4분의 D는 이게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는 거 보실까요? 이때 이 애매관식 전개하는 친구들이 있다. 2차 분식 풀려면 뭐 해야 한다고 쌤이? 인수분해 한다고 했잖아. m 플러스 2라는 공통인수가 보이는데 이걸 전개하면 어떡해? m 플러스 2는 놔두고 맞아요? 공통을 묶고 나머지가 뭐예요? 앞에 거는 m 플러스 2가 하나 남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4가 남죠. 그러면 m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제 말 잘 들으세요. 이때 여러분 얘를 m에 관한 이차함수라고 생각하셨나요? 했어야 된다고 했어요. 부등식을 풀려면 얘를 함수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m축이 있고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2인데 0보다 작아요. 여기에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만든 m은 누구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m이야.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든 변수에 대해서 함수라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이걸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그냥 나와요. m의 범위가. 그럼 답이 되는 건 얘 답 대조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그냥 얘 자신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해서 답은 뭐가 되겠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고 여기에 등호를 빼먹어서 문제를 틀리는 학생이 많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2차 함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이에요. x가 제곱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걸 노립니다. 문제를 내는 사람은. 중요한 내용은 다 설명했어요. 나머지 이제 뭐 짜잘짜잘한 거예요. 짜잘짜잘한 거. 제가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번이거든요. 2번의 뜻은 뭐냐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가 됐든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푸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번 봐볼게. 2차 함수와 그래프가 다른 것 같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 fx는 1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냐? 자,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가요. 밑에도 한 번 더 그릴게요.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y축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y는 f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이잖아. x절편이. 이걸 보면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대칭축이 얼마다? 1이다라는 사실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면 마일과 3을 평균 내면 1이기 때문이죠. 갑자기 이 얘기 왜 합니까? 야, 이거 무슨 뜻이냐? fx라는 건 y좌표라고 했지, 쌤이. y좌표가 1인 두 점의 근이라는 건 x의 값이에요.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y는 1을 그어 여기다가 y는 1을 그으라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럼 교점이 두 개 생기잖아.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뭐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반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뭘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나 물어봤죠? 얼마예요? 2겠죠. 왜냐면 알파, 베타는 x는 2의 대칭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거는 그래프의 특징을 보고 제가 방금 뭘 풀어낸 거예요? 방정식을 풀어낸 거예요. 이걸 식을 써서 푸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 식을 써서 푸는 게 아니에요.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제 말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제 말 잘 들어요.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만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는 건 항상 근이라는 건 누구의 값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x의 값이에요. 선생님 여기가 근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근이라는 건 항상 누구의 값이라고요? x의 값이라고 했어요. 알겠지? 자, 그런데 그래프에서 뭐가 보이니 얘들아? f-1이 0이고 f3인 게 0인 게 그래프에서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나는 어쨌거나 이게 0이 되게 하고 싶은데 0이 되는 상황을 지금 두 개를 내가 알고 있잖아. 여기가 얼마여야 돼? 마일이든가 3이든가 맞아요? 그러니까 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던가 또는 3이면 돼요. 그럼 x는 얼마예요? 마3이던가 또는 1인 거죠. 이해 가니? x의 값이 근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은 마이너스 2이고 곱은 마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항상 x의 값이 근입니다. 방정식 이상의 꼬여에서도 알겠죠? 예. x의 값이 근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6번 봐볼게요. 이거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fx는 gx라고 했는데 이 fx도 y 좌표고 이것도 y 좌표잖아요. 그럼 fx랑 gx가 같다는 게 결국 뭐가 같다는 거예요? y 좌표가 같다는 거죠. 그잖아. y 좌표가 같아지는 x의 값을 구하세요. 이 말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y 좌표가 같다는 건 뭘 뜻해요? 교점을 뜻해요. 교점을 뜻한다고. 둘이 같다고 했잖아. fx하고 gx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쓰지 마세요. 알겠죠? gx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에서 이제 여기를 뭐 x는 x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x는 베타라고 해보면 f 알파하고 g 알파는 같겠죠. 왜냐하면 얘와 얘는 각각 이 점의 y좌표를 얘기하니까. 똑같은 x를 집어넣는데 y좌표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같은 값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fx1은 gx2 이러면 교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른 값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 하나의 등식에서 같은 문자를 사용하면 무조건 같은 값이 들어가는 건 다른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니? 그럼 여기서 뭘 깨닫냐 니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두 함수 y는 fx하고 y는 gx의 그래프의 x 좌표입니다. 교점의 x좌표 죄송합니다. 예. 교점의 x좌표. 그런데 두 번째 뜻까지 잘 놓으세요. 자, 방정식 fx는 g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모든 항을 왼쪽으로 옮기면 fx-gx는 0 이런 꼴이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fx-gx는 fx도 아니고 gx도 아닙니다. 새로운 함수예요.
두 함수를 빼서 만든 새로운 함수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편의상 hx를 fx-gx라고 하면 이때는 함수 y는 hx의 x절편이 됩니다. x절편의 의미는 x축과의 교점 x좌표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위해서 x좌표는 뭐라고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라고요. x축이 다른 말은 뭐라고 했어요? y는 0이라고 했죠. 그 0이 이거예요. 그냥 그래프 하나가 뭘로 바뀐 거예요? x축으로 바뀐 거예요. 알겠냐? 그럼 선생님 fx하고 gx 그래프 두 개를 그릴 때가 있고 fx-gx는 그래프 하나를 그릴 때가 있는데 왜 해가 똑같은 거죠? 왜 해가 똑같은 거죠? 방정식의 해는 변하지 않잖아요. 방정식 풀 때 우리가 항을 막 좌우로 옮기죠. 소위 말해서 이항이라는 걸 하죠. 이항을 해서 방정식 해가 바뀌어버린다면 방정식 풀 때 이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 이항 마음껏 하잖아요. 이항을 한다고 해서 방정식 해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항만 하게 되면 방정식 해는 계속해서 같은 값인 거죠. 그래프는 계속해서 변할 수 있지만. 이해가 가는 친구들아? 이해가? 그래서 요 두 개의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 방정식이나 부등식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풀 수도 있다. 그럼 두 개를 가지고 푸는 게 편해요? 하나를 가지고 푸는 게 편해요? 라고 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1, 2의 의미는 제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그래프를 하나를 그릴 것이냐 두 개를 그릴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요. 문제에 따라 다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무 어려운 얘기 죄송해요. 자, 이거 봐볼게요. 얘를 바탕으로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파악해봐라라고 했어요. 위치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점의 개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물선이란 말은 A가 0이 아니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건을 던졌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던지면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럼 이 물건이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뭐의 영향을 받아서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이 곡선이 2차 함수하고 모양 똑같아요. 그래서 포물선은 2차 함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포물선. 투수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진 행위를 포구라고 해요. 포구. 공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포물선은 물체를 던졌을 때 물체가 그리는 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차 함수의 모양이라서 포물선이라고 쓰면 A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위치관계를 파악할 때 우리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잡고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그럼 얘를 왼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죠, 친구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 네. 자, 그러면 판별식이라는 게 뭐가 될 거냐면 얘가 될 거예요. 뭐가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옮겼을 때 1차항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항의 개수 거의 상수항이니까. 알았니? 알았어요? 자,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가 있겠고요. 판별식이 0과 같을 때가 있겠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제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지만 이거 뭐 연결해 써볼까요?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지만 우린 이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려고 한다고요? 위치관계요. 위치관계는 직선과 포물선이 어떻게 놓이느냐를 파악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셔야 맞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D가 0인 경우는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중근을 갖죠. 근데 방정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알고자 하는 거라고요? 위치관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뭐라고요? 한 점에서 접한다 라고 표현해야겠죠. 세 번째,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죠. 하지만 허근은 좌표평면에 표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 것처럼 표현이 되겠죠. 즉 교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포물선과 직선은 만나지 않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저 뒤쪽에 있는 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치관계를 파악한다고 했으니까 방정식의 실근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되죠?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